잠자리를 가질 텐데 나는 그전에 수술 받고 싶어. 이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성관계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또 듣는 다음에 또 그런 얘기에 굉장히 또 충격되게 자극받아서 나 수술을 하고 이뻐지겠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트윈티TV의 정면희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채널에서 새로 기획한 포맷인데요. 바로 정보통, 정면희 원장이 소개하는 가장 보통의 지식을 알려드리는 그런 코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많이 문의하시는 수술 중에 성형수술 중에 소음순 수술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보통 어떤 분들이 수술을 고민하고 어떤 상태에서 수술 생각하게 되는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어떤 모양이 정상이냐 이걸 물어보시는데요. 화면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소음순 모양이 기본적인 정상 소음순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대칭적으로 작게 한 쌍으로 좌측 우측 이렇게 날개 모양이 보이게 되죠. 그런데 사춘기, 어른이 되면서 점점 생식기가 자라고 그 이후에 뭐 생활 습관의 문제, 또 출산의 문제, 또 뭐 자전거를 타거나 해서 한 번씩 다쳐서 찢었을 때 이렇게 변을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는 뭐 비대칭의 문제, 한쪽이 자라났을 때, 한쪽에 또 큰 주름이 생겼을 때 이렇게 변형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제 출산을 하시면서 속눈썹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렇게 와서 고민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보통 양쪽 옆으로 이렇게 공배들을 이렇게 스트레치 시켰다가 딱 내려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조직이 너덜너덜해지면서 찢어졌다가 아무는 과정에서 비대칭 소견과 나중에 예전보다 많이 비대해졌다, 착색되었다, 이런 고민을 갖고 많이 찾아보십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의 소음수 모양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가끔은 이게 한쪽만 이렇게 커져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렇게 나중에 점점 더 심해지고 하면은 실제로는 양측 소음순 비대가 같이 있거나 아니면은 음액을 덮고 있는 그 덮개 주름이 더 많이 비대해져서 전체적으로 조직이 이렇게 살이 앞으로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모양까지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대칭이거나 소음순 비대가 심하거나 그리고 심한 외형상의 변형, 주름이 심하거나 하면은 뭐 말씀을 되게 다양하게 하세요.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불편하다. 그리고 뭔가 내가 운동할 때 레깅스나 수영복 같은 거 입을 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보통 이게 타이트한 바지 많이 입으시잖아요. 바지 입고 활동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뭐 질염이 있을 때 분비물이 밖으로 밀려나가서 굉장히 잘 가렵고 밤만 되면 긁다 보니까 더 자란 것 같고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아무래도 또 뭐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으로서의 자신감, 외형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외형적인 부분이 많이 이렇게 손상되면은 여성으로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게 하는 것 같고 또 되게 중요한 생식기 부분인데 염증이 생긴다는 것도 수치심 이런 것도 호소하는 분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음순이 비대해지고 또 비대칭이 되면은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자신감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조직이 점점 자라나오면서 활동하는 데도 굉장히 불편하고 가렵고 염증을 또 많이 동반하고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또 그냥 이렇게 한간에 그냥 또 굉장히 환자분들이 뭐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속설이랄까요? 그런 거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속눈썹이 많이 자라고 비대칭이 되고 색깔이 빨개지고 하니까 남자친구한테 오해를 받는 굉장히 본인이 뭔가를 밝히는 여자 내지는 성경험을 매우 많은 여자.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거 가지고 사실 가치 판단하는 것도 문제다고 하겠지만은 그런 오해를 받는 것도 사실 그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일일 것 같고 여성으로는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일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런저런 상황들이 겹쳐서 결국은 많이 불편하고 가렵고 등등 그리고 미용적으로도 역시 더 예쁘고 날씬하고 편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고민들이 딱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면은 수술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소음순 수술 상담하실 연령대는 정말 제가 놀랐는데 정말 골고루 다 있으시더라고요. 보통 20대 초반, 20대 전후에는 연애를 이제 많이 할 때잖아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잠자리를 가질 텐데 나는 그전에 수술 받고 싶어. 이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성관계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또 듣는 다음에 또 그런 얘기에 굉장히 또 충격되고 자극받아서 나 수술을 하고 이뻐지겠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계기는 또 결혼 전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뭐 보통 요즘 결혼 전 전체 뭐 건강검진 쫙 받으시고 그리고 뭐 미용적인 미용 수술, 성수술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때 소음수술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30 넘어가서는 이제 출산하시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하는 자체가 굉장히 큰 여성의 몸에 큰 이벤트라서 그 이후에 내 몸을 내 출산 이후에 내 몸을 출산 전과 같이 그 상태로 예쁘게 돌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많이 수술 결정하신 분들이 그 다음 많이 물어보시는 게 1번 질문이 많이 아픈가요?예요. 네. 소음순 수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가장 통증 심할 땐 2, 3일 정도고요. 그 이후에는 좀 차츰 통증이 좀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수술할 때 보통 가위를 사용하시나요? 뭐 레이저를 사용하시나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마 수술 방법적인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수술할 때 지금 둘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위라는 게 뭐 우리 보통 사용하는 그 일반적인 가위 아니고 굉장히 이제 미세 수술을 할 때 필요한 이제 그 수술 도구죠. 근데 그런 걸 사용하는 거고 레이저랑 또 가위나 뭐 나이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각각 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갖고 계신 소음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교한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조직 디자인이 필요하고 조직 절제를 하고 지혈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각각 위치마다 어떤 부분은 또 가위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절삭을 하거나 지혈을 할 때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은 종래에 이제 일반적인 그런 전기 소작 그런 기계보다 확실히 조직 손상이 적고 그리고 정교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뭐 가위를 사용하든 레이저를 사용하든 나중 수술 후 회복하시는 데는 통증이나 이런 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을 맞춰서 잘 디자인이 되고 제대로 이제 미세 봉합이 잘 되고 잘 아무는 거겠죠.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가장 좋은 미용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술할 때 수술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그 사이로 걸리게 되고요. 아무래도 간단하게 생긴 이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수술보다 조직 비대나 변형이 심하고 수술 범위가 좀 커진 경우에 당연히 시간이 좀 더 걸리면 1시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시고 나서 가장 이제 붓고 아픈 거는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수술하고 나서 2, 3일째가 가장 불편하실 것 같고요. 수술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게 되고 출혈이 별로 없는 경우에 자욕을 아침 저녁으로 하면서 출혈이나 붓기나 통증 같은 거를 많이 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좌욕을 하게 되면은 놀랄 정도로 구성이 빨리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수술 부위가 깨끗하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예쁘게 안 입게 되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미세봉합한 봉합사는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봉합사를 병원에 오셔서 제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미용적으로 나온 이제 아무 결과는 수술하고 나서 3, 4주 시점에 평가를 하게 되고 3, 4주 지난 시점부터는 뭐 성관계나 이런 부분 다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하냐 이거 물어보시는데 만약 이렇게 사무직으로 아주 격렬한 신체 운동이 아닌 그런 사무직으로 출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수술한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 가능하시고요. 평소에 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나 수영이나 사우나에 가는 거 빼놓고 일반적인 운동도 역시 가능하십니다. 아무래도 소음순 수술이 성형 수술이니까 환자분 본인이 만족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만족하냐? 사실 저도 수술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 오셨을 때 레이저 같은 거 해드리면서 많이 물어보는데 제 경험으로 보기에는 수술하기 전에 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딱 구체적으로 딱 찍어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쪽이 뭐 비대칭인데 이쪽을 좀 최대한 맞췄으면 좋겠다. 저 당연히 최대한 맞추려고 하죠.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이 미용적으로 이런 부분이 트러블이었는데 이게 해소됐을 때 제가 원하는 게 됐을 때 아마 제일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소음술이 너무 커서 비대가 너무 심해서 수술하시는 분들은 깔끔한 모양을 많이 원하시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싹 들어가서
더 이상 이제 활동하는데 몸에 걸리적거리지 않으면 그 자체도 굉장히 많이 좋아들 하시고요. 되게 재미있는 거는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면은 예전에 내 속수 모양이 어땠는지 거의 까먹고 계세요. 뭐였지? 그런 분들은 가끔씩 제가 옛날 사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땐 이랬습니다라고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아주 완벽한 대칭이 되지 않고 조금 더 경과를 봐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도 6개월, 1년 거쳐서 점차 모양이 안정화되고 점점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외형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다리를 꼬지 말고 한쪽으로 골반을 비틀지 말고 똑바로 앉아 계셔라. 다리를 무릎을 딱 붙이고 정자세로 앉아 계셔라. 그 말씀 꼭 드리고요. 삐딱하게 앉게 되면은 아무런 과정에서도 점점 삐딱하게 비대칭으로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속눈썹 모양은 시간이 지나면서 6개월, 1년 지날 때까지 점점 더 자연스럽게 외형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시지 말고 조금 기다리는 마음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속눈썹 수술 가격은 되게 좀 사실 병원마다 큰 차이가 있기는 한데 되게 이렇게 광고에 엄청 싸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100만 원 전후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병원들에서는 아무래도 한 200만 원 전후, 200만 원대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속눈썹 모양이나 그 변형의 정도, 그 그레이드가 다르니까 그거 따라서 또 수술 방법에 따라서도 좀 가격 책정 다르게 돼 있는 것 같아요.